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의 대통령은 국민의 투표인 직접 선거를 통해 뽑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미국만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 선거로 대통령을 뽑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지오플래시 알아봤습니다. 2016년 미국 대선 결과가 나왔을 때 미국은 말 그대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 누구도 이 남자의 승리를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대선이 있기 1년 전부터 주요 언론사들은 힐러리의 승리를 예측하는 기사들을 쏟아냈고 TV에 나오는 문화, 예술, 연예계 인사들은 대놓고 트럼프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트럼프를 반대하는 캠페인 광고를 찍거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을 떠나겠다는 선언을 한 사람들이 넘쳐났었죠. 대선 날짜 당일까지도 주요 여론조사 기관들은 힐러리의 승률을 80% 이상, 많게는 95% 이상일 것이라는 예측 결과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트럼프가 선거인단의 과반수를 훨씬 넘게 확보하면서 58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힐러리가 트럼프보다 무려 300만 표 가까이 더 많이 받았고 투표수는 약 1억 2천만 표인데 232대 306이라는 선거인단 확보로 승패가 결정됐습니다. 이마저도 실제 선거인단 선거에서는 반란표가 나오면서 227대 304가 실제 선거 결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렇듯 이해하기 어려운 미국의 간접 선거 방식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링컨 대통령의 연설물입니다. 2020년 5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조 바이든이 유세를 했을 때 인용했던 문구이기도 하죠. 이렇듯 미국은 민주주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라인데 왜 국가의 수장인 대통령은 직접 선거가 아닌 간접 선거로 뽑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헌법에 대통령은 간접 선거로 뽑는다고 명시되어 있고 미국의 특성상 이 헌법을 바꾸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며 그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요 결정을 국민의 직접 투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헌법을 보면 그 국가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은 조금 다릅니다. 미국 헌법의 1조 1절에는 이 헌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모든 입법 권한은 미 합중국 의회에 속하며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헌법에 국민의 주권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각 스테이트를 대표하는 상원과 하원에 대한 내용이 적혀져 있는 것이죠. 여기서 미국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데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여기서 스테이트는 주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원래의 뜻은 국가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미국의 정체성은 여러 나라가 하나로 연합하여 이루어진 국가인 것이죠. 즉 미국 대통령은 미국 국민을 대표한다는 느낌보다는 50개의 주를 대표한다는 느낌이 더 큰 것입니다. 그렇게 헌법에서는 각 스테이트가 지지하는 선거인단은 직접 선거로 결정되지만 대통령은 이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 선거로 뽑히게끔 정해놓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지도의 숫자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미국은 50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선거인단의 수는 538명입니다. 그리고 각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의 수가 각기 다르게 정해져 있죠. 말씀드렸던 미국의 정체성은 국가들의 연합입니다. 각 주는 환경도 인구수도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주들이 연합에 기여하는 정도가 제각각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주에 공평하게 의사결정권을 내어준다면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각 주를 대표하는 상원의원은 2명으로 정해져 있지만 하원들의 수는 각 주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배정되고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선거인단의 수 역시 각 주에 배정된 상하의원의 수만큼 배정하고 있는 것이죠. 50개 주의 상원의원 100명, 각 주의 인구수에 비례한 하원 435명, 그리고 특별구인 워싱턴 DC의 선거인 3명, 이 숫자들을 합치면 538명이 되는 것입니다. 2024년의 선거인단 수를 보면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는 54명, 텍사스는 40명, 플로리다는 30명, 뉴욕은 28명인 셈이죠. 여기서 승자독식 구조가 나오는데요. 선거인단은 각 주의 인구수별로 배정되지만 이 선거인단은 본인의 의사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각 주에서 직접 투표를 통해 지지하기로 정해진 정당에 투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에서 직접 투표 결과 민주당이 우세했다면 이 54명은 전부 민주당에 투표를 해야 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텍사스에서 공화당이 우세했다면 이 40명은 전부 공화당에 투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불충실한 선거인단입니다. 선거인단이 소속된 정당의 대선 후보 대신 상대편 후보를 뽑거나 기권표를 던져버리는 것이죠.
이 불충실한 선거인단이 법으로 금지된 곳이 많아서 단순히 소신을 밝히기 위해 반대표를 던지기도 하지만 반대표가 인정되는 곳도 있기에 매 선거마다 이 반대표를 얻기 위해 로비를 하거나 협박을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매번 미국 대선은 경합주, 즉 스윙 스테이트의 결과를 주목하게 됩니다. 승자 독식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두 정당의 지지율이 엇비슷한 주라면 적은 표 차이로도 각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의 표수가 전부 넘어가 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플로리다 등의 경합주를 공략했습니다. 특히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미시건 등 러스트벨트라고 불리는 5개 주를 공략했었죠. 이 5개의 주들은 낙후된 공업지대로 전통적으로는 대부분 민주당을 지지하는 주들이었는데 트럼프는 민주당의 자유무역 정책이 미국 제조업을 쇠퇴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러스트벨트 지역의 근로자들에게서 지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트럼프는 총 득표수에서는 한참 밀렸어도 선거인단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죠.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앞으로도 미국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부동산의 모든 것, 지오플래시였습니다.